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체감되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99,000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섰고 이제는 10만 달러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감은 좀 고조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환율도 지금 현재 1,4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섰죠. 뉴욕 증시는 일주일 만에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이 됐는데 간밤 엔비디아 1%대 상승에 오늘 SK하이닉스가 4.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 여전히 아직은 외국인들의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반도체주들은 바이든 정부 내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로 이제는 공고히 자리한 것 같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주 내내 상승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 SDI도 2.8% 상승, LNF가 3%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보시면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주, 혹은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죠. SK 앱솔릭스가 미국의 유리기판 분야 R&D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 속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일부 로봇 관련주들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 속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체질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날씨 조심하시고요. 우리 지훈 아나운서 목소리가 좀 더 굵어지셨어요. 감기 굵어졌다고요? 걸리셨나?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그래요?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역시 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3, 4일 동안 이 통신망을 잠깐 쉬었습니다. 저녁에. 네. 쉬니까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전문가님 좀 피부가 맑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약간 좀 피부가 좀 하얘졌는데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텐션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동안 너무 힘든데 이 텐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유익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항상 우리가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간다.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빨을 많이 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찬 정보를 좀 빠르게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장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종목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사실 주가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가격이 56,500원 선을 좀 지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직도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님 보면은 오늘 네. SK하이닉스는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네. 향후 우리 반도체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돌진이죠. 어떻게요? 돌진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저희가 58,000원대에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진입하자마자 쭉 계단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쭉 이동하다가 네.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49,900원까지 저희가 14% 15%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10조 원 자산주가 없어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10조 원 자산주는 1년 동안 10조 원은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즉 세 달에 한 번씩 2조 원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2조 원을 태우면은 그 호가창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3일 전에 말입니다. 네. 이 3일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0.75 빠지고 또 3일 전에는 1.75 빠질 때 이 언론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조 원 자선주 매입 효과 예언 글쎄 뭐 매번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후에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1.75%까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없고 지금 계속 내어 꽂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은 혁신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생각에는. 뭐 이 혁신이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다. 하에 따라가지고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안 했어요. 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장 끝나고 우리 푸틴이 ICBM 미사일 쏴버렸어요. 그렇죠? 쏴고 나서 환율이 1,400원까지 좀 넘어갔지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은 푸틴이 미국한테 아유 몇 시 몇 분에 우크라이나에 어디에다가 미사일 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미리 예고를 했다.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는 즉 앞으로 전쟁의 화점보다는 빨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에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 하에 따라가지고 오늘 환율이 1,400원인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엄청 높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얘들가 외국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면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짤짤합니다. 장사용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저번 주에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환율이 1,410원이야. 그러면은 삼성전자로 5% 수익을 외국인들이 봤다고 해도 오늘 달러 가격으로는 1,000원에 샀던 그 한 주가 1달러가 1,2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인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무너졌던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같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 네. 이 하이닉스만입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네. 하이닉스 주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또 엔비디아 어제 1% 상승할 때 오늘 하이닉스 4% 상승하는 거 보고 우리 기자분들이 또 엔비디아 덕분에 하이닉스 상승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그 전 차트를 보세요. 그 전 과정을 보세요. 네. 엔비디아 4% 올라갈 때도 하이닉스 더 빠졌어요. 그 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게요. 엔비디아하고 정다른 방향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 10초 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에 따라 가지고 견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상승해도 오히려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이 더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상승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물론 속도감은 삼성은 엄청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몇백 조 원이잖아요. 하이닉스는 몇십 조 원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호가창은 하이닉스가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인 상황이고 지금 리스크 1도 생각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낫다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가시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안전하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에요. 안원선님. 네네. 안원선님 삼성전자 샀어요? 안 샀어요? 삼성전자요? 네. 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 손절했죠. 네. 조금만 더 참지.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가 아직은 잘 확인이 되지 언제는 않았다. 주식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그것도 돼. 아니죠. 그게 가만히 있는 거죠. 또 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어차피 시간이 답을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 뭐 푸틴이 미사일 쏘고 네. 트럼프의 부하 실성에다가 환율이 저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종목이 올라가길 바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마음가짐은 좀 조절을 하고요. 네. 마음가짐 조절하고 지금은 도발 이슈 아니면은 자극적인 테마들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떨어져도 기술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량 있어도 안 물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의 수명은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안 불리려면 단타를 하는 게 맞지. 근데 단타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외국인들 환율이 높을 때는 윗골이 다리고 빠이 차이 시연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는 어차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 부분을 생각하면은 엔비디아가 너무 시험 성적이 100점을 맞았는데 시장이 원하는 건 150점을 원하기 때문에 제 말대로 엔비디아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엊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효과가 더 이상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어차피 속도감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거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음. 어차피 환율도 이제 떨어질 시기고요. 삼성이 이제 반도체 보조금도 이제 받을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계속 날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에 미사일 해도 된다. 지뢰 쪽에 해도 된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보조금 다 주려고 지금 빨리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를 향해 가지고 안전하게 가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못해도 한 6만 중반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못할 것 같죠? 뭐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미래는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보다 상황이 더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을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네. 핸드폰 뭐 씁니까? 저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 모델 뭐 씁니까? 노트 8입니다. 노트 8이에요? 네. 난 노트 7인데. 그래요? 한 5년 되셨나요? 저 뭐 한 7년 정도 된 것 7년 같아요. 됐어요? 네. 와, 완전 고인도 구석기구만. 나도 어느 정도 한 6년 됐어요. 네. 변화 때 산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갤럭시가 모델명이 계속 파생돼서 나오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갤럭시 A가 있고 갤럭시 FE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HBM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HBM도 파생돼서 나와요. HBM은 뭐 4단, 6단, 뭐 8단, 12단, 뭐 16단 해가지고 이 안에서 GPU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지고 AI 기계하고 파생을 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 지금 최신 기능은 HBM3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HBM3는 하이닉스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3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HBM3를 진행 중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지금은 블랙웨이하고 해가지고 그 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거는 요빈 훗입니다. 요빈 훗. 오. 이 요빈 훗에 들어가는 HBM이 뭐냐면은 아직 하이닉스도 못 만들었고 삼성전자도 못 만든 HBM4 모델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 HBM4 모델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엄청나게 각계 전투로 먼저 기술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덕분에 솔직히 더 많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HBM 이 몇 단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엔비디아하고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분명히 차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로 면목을 삼아가지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는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로 중국의 명분을 삼아가지고 제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이닉스는 아무리 HBM3가 계속 잘 만든다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물건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네. 판매치 전후 판매치 목표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나 DM 쪽으로 어느 정도 많이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더 빨리 HBM4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이 시키면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의 반도체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드렸는데,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서줬죠. 갑자기
차트에서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약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재료가 바로 자사주 매입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은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뭐 이게 없었어도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환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전쟁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환율이 올랐지만 앞으로 환율은 이제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 1,400원대에서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 러시아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너무 좀 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조금은 고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을 시에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주를 보신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중국의 AI 반도체 팔지 말아라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엔비디아의 타격을 하이닉스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삼성전자 크리스마스 전까지 65,000원대 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아직은 삼성전자 HBM3 신제품이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콜테스트 중에 있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차세대 HBM4 모델을 함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주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에 만약에 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올라줄 것이 SK하이닉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중장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수익을 났을 때 샀다 팔았다 하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사실은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더 많은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만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바로 통신망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은 일주일에 딱 3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통신망에서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밤낮 없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공유 받으실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 저희 이 너튜브를 통한 네. 방송 다시 보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부담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3대 미스테리입니다. 왜 갑자기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 계속 조회수가 높아지는데 네. 조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문가는 몸을 살려야 합니다. 몸을 사려야 된다. 몸을 살려야 합니다. 어.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고맙기도 합니다. 네. 고맙기도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제 얘기가 많이들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또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저도 역시 저는 항상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어요. 저는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하고 하지만 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전문가이고 여러분들한테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아무리 100만 년에 나올 만한 인삼, 산삼, 도라지하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도와주면은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부분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은 더럽게 못 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네. 잊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럼요. 중간에 3반기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후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됐다가 갑자기 크게 터지고 그리고 트럼프 문제는 아니지만 트럼프 분으로 인해서 환율도 올라가고 이 대한민국 시장 진짜 24년도 너무 어메이징했어요. 그래요. 정말 어메이징했어. 그러다가 금투세도 종료되기 전에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계속 종목이 거래량 없는 거는 떨어지고 정말 저는 12월 달이면은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겠다 생각했거든요. 좋아지기는
아이고 하지만 네. 포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저하고 같이 통신만 통해서 가도록 합시다. 네. 그 통신만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통신만 얘기 안 해도 많이들 입장하십니다. 자, 그 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 분 한 분 더 알려드리도록 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PPT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면 좀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네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 자료를 직접 준비를 하셨으면서 뭐 그럼 제가 일단 직접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교육 자료가 나가고 있는지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섹터들을 여러분들을 상승에 대비하셔야 되는지 밤마다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오늘 사실은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BHI 같은 종목들 저희가 대장주라고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제가 저 위에 화면 보시면 22호 돼 있는데 12월 11일 날 여러분들한테 섹터 대장으로 교육을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2월 10일 날 교육해드린 거고 네. BHI가 대장주로 와. 상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54%가 상승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네. 저때 체코 부분하고 원전 부분으로 해가지고 5명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통신망에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종목 한 몇백 개 얘기해가지고 저 중에서 한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종목을 섹터 교육해서 섹터 대장주를 다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네. 맞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럼요. 괜히 제가 우리 통신망이 천리안 통신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섹터 교육하고 나서도 전문가님이 이 섹터는 올라도 여러분들 진입하기엔 위험하다라고 또 짚어주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냥 공부 방식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 종목 못 산다고 해가지고 다음 종목 또 하고 뭐 어차피 종목이 대장주가 나오는 거는 많은데 하나에만 목숨 걸지 마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오. 겨우 이 우려스러운 일들이 터졌죠. 네. 엊그제 제가 월요일 날 화수목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네네. 몸살도 38도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해가지고 저녁에 통신망을 못하고 근데 희한하게 느낌이 하는 게 있어요. 네. 월요일 날 교육해둔 게 이번 주도 시장이 거의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 날 교육하고 화수목은 좀 쉬자 해가지고 쉬었는데 월요일 날 교육했던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 한의단주도 월요일 날 교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즉 대장주 위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한의단주가 좀 최고가로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오. 여러분들 종목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이 방식으로 올라간다. 누구보다 더 빠른 정보를 통신망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와, 그 피디님 저 레이저 방식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 계속 상승이 됐던 거고 저는 누구보다도 자부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 기관보다도 제가 정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월요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수요일에 상한가까지 찍고 왔어요. 그쵸, 대단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수십 개 중에서 몇백 개 얘기한 거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통신망 봐서 대장주만 보시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팍 올라가네. 자, 여러분들 일단 자랑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앞으로도 그 수없이 많은 걸 통신망 통해서 할 테니까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자, PPT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네, 모두 잘 될 거예요. 정말 잘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네.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반대로.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물론 저도 이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너무 예민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지압이 좀 많다는 거죠. 저기에 의해서 겁을 먹고 여기에 의해서 겁을 먹고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참 마음이 여린 애들이에요. 마음이 참 여린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하지만 떨어진 것만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느리더라도 중간에 흔들되더라도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1분을 드릴게요. 네. 1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엠포터 사이트든 구글 사이트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검색 다 해보세요. 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머스크까지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기사 제목 타이틀에는 머스크 인플레이션 감축법 페이지 창성한다. 오. 이게 대다수예요. 네네. 이게 대다수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기업 보조금은 폐지하는 거 이거를 찬성한다. 이것도 없거든요, 사실. 솔직히. 근데 여기서 미국 언론하고 한국 언론하고 틀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인플레이션 머스크가 10월 23일입니다.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10월 23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테슬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차피 상대방들은 왕성차, 즉 배터리가 아닌 완성차. 이 완성차가 뭐겠습니까? 폭스바겐이나 벤츠 이은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은 회사들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평등해야 합니다. 저는 뭐든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석유하고 천연가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나오는 거를 이 보조금도 역시 폐지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가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시켰죠. 엠포터 사이트든 구글 사이트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머스크하고만 검색해보라고. 근데 저 부분은 없어요. 석유 보조금 폐지 시 IR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할 것. 이 부분엔 찬성한다. 네. 그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참 처음 들었습니다. 희한해요. 네. 희한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 부분이라도 있으면 좀 주식시장이 부가시장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서 20% 떨어질 걸로 15%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장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폐지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저 소비자 보조금만 축소한다고 했어요. 소비자 보조금이 뭡니까? 즉,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1,000만 원 지원이 없어진다. 네네. 기업들의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는 기업들의 보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 소비자의 보조금만 축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에 겁먹은 거야. 아유 무섭다. 아유 무섭다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참 요이터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 보조금이 아닌 소비자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들이 완성차,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I 테크놀로지, SK온이 완성차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배터리사요. 배터리 업체예요. 네. 배터리 업체인데 무슨 완성차 보조금 못 산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완성차가 아닌 회사, 그냥 배터리 회사인데 얘네들이 네. 왜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 눈치가 없으십니까? 요이터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막 어떡하나 2차 전지 다 박살난다 막. 오히려 에코프로비엠 저번 주 금요일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주들도 조금씩 그게 둔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국 지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다 공장들이 미국 공화당 지역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16명 지역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도체 2차 전지가 다 그쪽에 공장을 다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공화당 16명 중에서 네. 그쪽 지역의 경합주에서 4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폐지 못합니다. 네. 물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는 소비자 보조금은 축소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폐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했지만 전제가 붙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전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 석유 기업이나 천연가스,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도 같이 폐기를 해야 전기차 기업들에 주는 이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도 형평성이
일정이 맞아진다라는 전제를 달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을 받을 시에 오히려 테슬라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기한다라고 말은 좀 이렇게 과장되게 던져놨지만 사실은 공화당 집권 지역들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폐기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다지 많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과정은 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까지는 좀 어렵고 사실 축소가 될 수는 있겠는데 축소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이유가 바로 일단은 이 완성차에 대한 소비자 구매 보조금이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살 때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는 그다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조금과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다르다라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님, 네네. 그 4대 보험을 넣으면 말입니다. 네. 4대 보험을 왜 우리가 넣습니까? 아.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보험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비 더 싸게 하려고 4대 보험 건강보험 기침 한번 하시고. 네. 네. 죄송합니다. 김포가 많이 춥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은 왜 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비용을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치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 업체들도 그것만 믿고 갔는데 무슨 미국이 공산당입니까? 미국은 미국은 민주주의잖아요. 네. 뭐 미국이 무슨 중국 북한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맞아서 무너진 거고 환율 때문에 또 무너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제까지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얘기한 거고 한국에서 얘기한 거고 틀려져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감이 하나 있고 이 기대감에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고 있죠. 즉 중요한 건 뭐냐? 한국 언론에 따라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미국 언론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보는 언론만 보고 2차 전지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눈치가 오지 않습니까? 즉 외국인들이 왜 2차 전지 사겠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된다고 하는데 왜 사겠어요? 왜 에코프로비엠을 사고 왜 TCC를 사고 왜 NLF를 사고 왜 에코프로 왜 사겠습니까? 그들은 한국 언론 안 보거든요. 네. 미국 언론을 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은 이거는 뭐 너도 나도 여기 저기 윗집 아랫집 밑에 집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당 지역은 얘기 안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뭐하고 얘기합니까? 2차 전지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전략을 짜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2차 전지 폐지하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겠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때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정책을 잡을 때는. 즉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만들어놓고 겁을 주게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성격이 원래 그래요. 미디어 통해서 겁을 줘요. 겁을 주고 이 겁을 준 상태에서 완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폐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한테 조금만 더 줘봐. 돈. 조금만 더 줘봐. 네. 우리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좀 눈치껏 좀 이거라도 좀 이거 투자할 거 아니야.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그런 거 몰랐을까요? 이 기업들이 바보일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즉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형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어느 정도 투자를 조금 더 있다가 투자하겠다.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 투자를 포기했던 투자들을 트럼프일 때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즉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던 거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죄송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안 삽니다. 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 언론만 보고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빠진 건 과도하게 빠졌던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 퍼즐이 맞춰지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좋습니다. 자, 뿅! 우선현 형식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즉 그동안 2차 전지가 빠질 때는 트럼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게 그동안 빠졌습니다. 일주일 오, 동안. 네.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에코프로의 문제는 뭐냐? 네. 에코프로는 에휴, 양극재, 전구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시장이 부가시장이 해소되면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열풍이 있었던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더 빠지고 에코프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너도 나도 여기저기 다 샀으니까. 근데 이 에코프로가 따라서 이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3위에서 5위 정도인데 이 에코프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소만 되면은 사실 호재가 없어도 상승한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네. 왜냐면 시장 정책의 부가시장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니까요. 하지만 이 에코프로가 옛날 에코프로지 지금 에코프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부가시장은 조금만 해소가 되면은 네. 이 양극재 리튬이 상승하면은 리튬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 네네네.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양극재 종목들이 다 상승합니다. 왜? 이 기업들이 양극재를 다 가지고 있다가 리튬을 가지고 있다가 리튬이 빠졌을 때 적자가 났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리튬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양극재 관련주의 에코프로 BM 종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모든 걸 다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올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에코프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오, 네네. 자, 에코프로 BM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에코프로 BM이 사실 에코프로보다도 약간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즉 뭐냐? 이 안에서 안전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에코프로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시장의 부하시장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제일 많이 빠져졌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냥 기술적 반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눈치를 보는 거죠. 트럼프가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 하려나?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네? 그럼 올라갔다가 조금 눌러야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은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4%, 5% 올라갈 때 2차 전지의 파생 테마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계속 체크해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이 3% 올라갔을 때 내 종목이 만약에 강원에너지다. 그럼 강원에너지가 2%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1%또 윗꼬리 다리고 빠졌다 하면 강원에너지도 1%로 빠지는 그런 방식으로 2차 전지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얼마죠? 13만 6천 원이죠, 여러분들. 네. 저는 17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전문가가 미쳤나?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항상 반대로 가는 전문가예요. 반대로 가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의 부하시장에 따라가지고 하락된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위기를 전면으로 돌파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ANF만 에코프로 BM만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얘기했던 게 뭡니까? LNF 볼까요?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NF 뿅. NNF 역시 한 번은 갭상승이 나오고 한 번은 또 눌리고 한 번은 갭상승 나오고 눌리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 NNF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하기 전에 파란색 음봉은 계속 떨어졌던 거 있죠. 네. 저거는 모두 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NNF는 테슬라의 원가를 조절시킬 수 있는 게 테슬라가 마진이 남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진이 남으려면 하이니케 양극재가 필요합니다. 하이니케 양극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 추후 배터리가 뭐죠? 원통형이에요. 그리고 벤츠에도 들어가는 게 원통형이에요. 리비안에 들어가는 것도 원통형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기에 원통형 배터리를 해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하이니케 양극재예요. 그러면 이 NNF
지금 가격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싼 거죠. 그래요. 싼 거예요. 네. 제가 웬만하면 주식 방송에서 이 종목 쌉니다. 바닥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네. NNF는 싼 거예요. 지금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 NNF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장인 무기죠. 오, TCC 스릴러. TCC 스틸. 스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차트나 에코프로 차트나 네. NNF 차트나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부가 여러분들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 원이었어요. 와, 원통형 배터리 참 괜히 알아가지고 원통형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네. 제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한 번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누워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지만 네. 근데 이 트럼프 나는 헬리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헬리스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됐고 그 후에 TCC가 9% 빠지더니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또 8% 정도 갭상승할 때 갑자기 환율이 1,410원까지 갔어요. 그때는 TCC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빠졌어요. 네. 우리 동네 저게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동네 슈퍼마켓 GS25시 김난희 사모님 그리고 저기 뭐냐? 우린 저를 아는 분들이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를 믿어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할 때 이 종목만 안 올라가면 저를 욕하겠죠. 근데 다 주식시장은 다 그러니까. 하지만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TCC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자, 여러분들 TCC 스티 니케동 금간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니케동 금간판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테슬라. 그다음에 이게 아니고 테슬라, 리비안, 벤츠, 포드, 이제는 하다 스페이스. 이 5가지 들어갑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도 들어갑니다. 네, 5개 들어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요. 로보티스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네 손가락이 남았죠. 이거 펴지지가 않네. 네. 어쨌든 이 네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네. 이 6개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네 가지 모멘텀이 뭘까요? 하나는 삼성 SDI. 두 번째는 스테란티스. 세 번째는 이거 안 되네. 세 번째는 BMW입니다. BMW? 네. 오. BMW입니다. 삼성 SDI 요즘 네. 많이 급해요. 네. 원통형 배터리 빨리 계약해야 돼요. LG엔솔만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LG엔솔은 우주선까지 날벌리고 있는데 네. 삼성 SDI 매우 급해요. 엄청나게 급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위에서 빨리 원통형 빨리 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매우 급해요. 매우 급하기 때문에 네. 삼성 SDI 통해서도 원통형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금씩 둔화되면은 빠졌던 만큼 기술적 반등으로 TCC는 30% 이상 또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지 마시면 그게 네.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이빨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앞으로 이 TCC는 기술적 반등으로 또 30% 이상 올라갈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거 끝까지 가도록 합시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통신망을 통해서는 대장주 계속 뽑아드리는 게 차트상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 통신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종목은 정말 제가 대단한 전문가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도 상승이 나왔어도 다양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든 시장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돌파를 하고 이 재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인드 다시 잡아드리고 이 종목을 통해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까요? 삼부토건 거래정지되는 게 그 종목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관리 종목이 되면은 삼부토건은 중간에 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 종목일 때는 중간에 며칠 난 삼부토건 거래정지 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거래정지 떼어버립니다. 그게 올라가는 게 국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석유도 보조금을 폐지하면은 인플레이션도 폐지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게 언론에서 계속 나와야 약간 좀 시장이 올라가고 반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2차 전지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뭐다? 외국 언론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은 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뭔지 아시죠?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왜 지금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겠느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IRA 폐기된다라는 우려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왜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해외 언론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폐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주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가 우리 배터리 기업들과 밀당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기업들의 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기업들도 여기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우리 배터리 3사들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 부분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중에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느냐? 일단은 한때의 영광이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재 원가 회복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6천 원인데 향후에 17만 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2차 전지주 중에 더 유망한 종목이 바로 LNF죠. LNF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혜가 직접 이어지는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LNF 주가 너무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LNF는 특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TCC 스틸도 보여드렸죠. 요즘에 한창 잘 나가는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에 꼭 필요한 니켈 도금 강판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향후 30%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님, 우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한 2분,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가까이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식 공부해서 내 안목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볼까요? 이 PPT 한 장 남은 거 하려고 했는데 계속 자, 여러분들 네. 일단 마지막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방이면 다 끝나요. 네. 이거 한 방면 다 끝나요. IRA 보존금 유지돼 시 부활 시장은 해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2차 전지 배터리 업계를 한국산은 없고 이제 중국을 건드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은 계속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저세상 가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간에 트럼프가 이 시점에 오면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편단가 맞춰가지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하고 TCC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물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못해도 4만 원 중반에서 5만 원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4년도 시장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24년도 시장이 정말 힘드셨겠지만 여러분들 25년도에는 우리 원통형의 해요 2차 전지 갑시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정말 이란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터뜨렸는데 우리 계좌가 망가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또 금투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부가시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제 마음대로 못 해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렸지만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네, 할 말 이제 없습니다.
이따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는 결국에는 트럼프와의 협상을 거쳐서 오히려 반사이익 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